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앞에 영상에서 우리 공부했던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에서 나와있던 2번 문제에, 그, 우연방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좀 더 드려보기 위해서 특강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그 외관적인 어떤 모양만 다 되면은 그게 전부 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이 정당방위 조문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좀 보자. 정당방위의 조문에서 보시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형법 조금 공부한 애들은 현재의 부당성, 그죠? 부정대 정의 관계죠. 현재성이 있고 부정대 정의 관계고 또 여기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라는 것은 개인적 법익만 주로 해당되고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건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익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성이 있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게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외관만 갖추면 전부 다 이것이 정당방위가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당방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당방위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이나 긴급피난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마음,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면은 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잠깐만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설명을 드렸듯이 잠깐 보자.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그 앞에 영상에서 보시면은 자, 이 갑이라는 애가 이 A라는 여자애를 짝사랑했어요. 짝사랑을 했는데 지금 얼뜻 보니까 이 B라는 애가 이 A라는 애하고 연인 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썸씽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 갑의 눈에 보기에로. 그래서 승질이 나갖고 에휴 질투가 나고 하니까 이 B라는 새끼를 좀 좁혀줘야 되겠다 해갖고 가서 상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막을 알고 보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뿐만 아니라 이 B라는 놈이 이 A라는 여자를 갖다가 강제 추행을 하려고 있었던 거야. 다리나 가슴이나 젖을 만지려고 했던 이런 강제 추행을 하려고 한 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애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A라는 여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해준 꼴이 됐거든요. B라는 애를 두들겨 패므로써,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형법상 용어로 우연방위라 그래요. 우연방위.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해. 예?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한데, 그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어떤 거냐면 바로 내심의 마음인데, 그 내심의 마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A의 여자의 강제추행을 막아준다는 이런 마음이 이 갑에게 있었어야지만 바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를 적용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정당방위로 무죄로서 풀려난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죠? 그래서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 타인을 위해서 내가 타인의 위험을 내가 해방시켜줘야 되겠다는, 그죠?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방위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 긴급피난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 이 마음은 바로 주관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 그래, 이거를.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 제21조 그냥 얼뜻 보기에는 여기 조문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요건만 다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심의 마음에 과연 이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를 들어 타인을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라고 한다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경찰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정당방위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이나 긴급피난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뭐야?
바로 형법 제20조부터 해서 24조까지에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좀 자세한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면은, 자, 이런 사례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변호사 시험 정도 공부하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연탄가스 사건. 우리 지금 현대사회는 연탄가스가 아니라 가스보일러 쓰죠. 뭐 가스보일러라고도 보자. 그러면 자, 피해자가 예를 든 거야. 자, 여기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달아볼게.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샘플이다. 이렇게 좀 타이틀을 좀 달아볼게 내가. 자,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 자, 여기에 이렇게 좀 타이틀을 달아보고, 자, 피해자가 자, 연탄가스, 연탄 안 쓰잖아 요즘, 그죠? 가스라고 보자. 도시가스 질식 중인 지식 중인 거 모르고 재물 손괴 의사로 유리창을 깨뜨려 신선한 공기를 주는 바람에 가스 중독이 안 되어 사는 경우. 자, 요런 경우 대표적인 샘플인데, 우리 도시가스도 보일러 배관이나 이런 거 잘못되면은 도시가스 누출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샘플인데, 예를 들어 피해자가 도시가스 질식 중인 걸 모르고 재물 손괴의 의사로 그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옆집 사람인데, 아이 건방져. 응? 맨날 내가 지나가면은 그 좀 시건방 떨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 옆집 아줌마한테 해코지하기 위해서 창문에다가 돌이나 던져갖고 유리창이나 박살내야 되겠다 해갖고 유리창을 갖다가 돌을 던져서 깨뜨렸는데, 때마침 그 피해자가 도시가스 질식 중이었었어요. 예? 도시가스가 그 배관이 새갖고. 그래서 이 유리창을 깨뜨려주는 바람에 오히려 신선한 공기를 마셔갖고 가스 중독이 안 돼서 살았다거든요. 예? 목숨을 구제했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 이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 있죠, 그쵸? 자, 유리창을 깨뜨린 놈, 이 유리창을 깨뜨린 놈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은,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을 시켜준 거죠.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존재해야지 되냐면은 바로 피난 의사, 그죠? 이 사람을, 그죠? 피해자를 가스 중독으로부터 피난시켜줘야겠대. 자, 내심의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죠? 만약에 경찰 조사에서, 그죠? 요런 말을 내뱉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손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것은 어쩐다는 거야? 바로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셨듯이, 자, 다시 한번 보자. 피해자가 도시가스 질식 중인 걸 모르고, 그죠? 웬 놈이 재물 손괴 의사로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신선한 공기를 주는 바람에 그 피해자가 가스 중독이 안 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요 유리창 깨뜨린 놈이 있죠. 요 유리창 깨뜨린 놈이 긴급피난으로 만약에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경찰 조사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 내심의 마음을 어떤 걸 얘기해 줘야 되냐면 피해자를 가스 중독으로부터 피난시켜 줘야 되겠다는 이런 말을 갖다가 해야 돼요. 예? 아니면 그런 것이 정황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요 사례들 있죠. 요 사례는 자, 요 돌 던진 놈, 유리창 깨뜨리려고 돌 던진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죄가 돼? 바로 손괴죄가 되는 거야. 자, 이 경우에 자, 이 경우 방금 얘기했던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밝히지 못하면 유리창 깨뜨린 거에 대한 손괴죄의 책임을 짓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응? 요렇게. 되셨나? 응? 그래서 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 그죠?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형법전에는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명기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형법 이론으로서 요것을 적용을 한다는 거야. 실제 판례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서를 택하고 있는데, 그죠? 자, 그것이 언제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 그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96도에 3376 판례예요. 요게 옛날 12.12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뭐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판례는, 그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갖추지 못하면 어쩐다? 바로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 그죠? 예. 재물 손괴 의사로 유리창을 깨뜨렸을 때 바로 손괴죄의 책임을 진다는 거야. 뭐를 입증 못하면은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인, 그죠?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에 대한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심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바로 손괴죄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 자, 오늘 공부한 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서 이 주관적이라는 요 말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마음. 자, 마음이라고 적어놔. 그래서 형법전에는 이 마음까지 거의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형법 제21조의 조문을 보면은, 그죠? 마음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여기. 그죠? 마음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그래서 하지만 판례를 적용할 때, 법을 적용할 때, 실제 사건에서 법을 적용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것을 판사들은 살펴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당방위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없다면은 죄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긴급피난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은 죄가 인정된다는 거야.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서를 우리 판례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샘플인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도시가스 지식 중인 건 모르고 이 가해자가 재물 손괴의 의사로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때마침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가스 중독이 안 돼서 살았어요. 자, 이 경우에 바로 유리창을 깨뜨린 놈이 긴급피난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뭐를 밝혀야 되냐면은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이거 깨끗하게 하자. 밝혀야 되는데, 자, 가스 중독으로부터, 그죠? 그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되겠다는 이런 내심의 마음으로 유리창에 돌을 던졌다. 요렇게 진술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진술하지 못하고, 평상시 감정이 안 좋아서 그 건방진년 내가 유리창 깨뜨려서 유리창 손괴하려고 돌 던졌어요. 요렇게 진술하면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다고 봐갖고 손괴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 판례는 96도에 3376 판례가 있다는 거, 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리창을 깨뜨린 놈은 어떻게 된 거야? 자, 긴급 피난으로서 무죄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 내심의 마음을 경찰 조사나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피해자를 가스 중독으로부터 피난시켜 줘야 되겠다는 이 내심의 마음을 잘 진술을 하고 정황적으로 설명을 해야지만 긴급 피난으로서 무죄가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번 시간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주고 싶었어요. 자, 오늘 요 정도만 하고 깊은 설명은 다시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